합장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람들이 화가 날 때 그 자기 감정 조절하는 법을 명상으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감정 조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렇고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리적인 불안 증세에서 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을 다스리고자 한다면은 명상으로 다스리는 방식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장소를 잡고 그 다음에 호흡을 집중을 해서 자기 통제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만 하면은 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10에서 1까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매뉴얼이 들어가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분노나 화나 문제점에 접근해 가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 조절이 안 된다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케이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조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확 표출을 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이나 가족 간에도 혹시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막상 그냥 싫은 소리 확 뱉어놓고 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것이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방치할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 그 기술이고, 이거를 명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병이 확장되면요, 가해적 행동, 두통,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2차적인 피해가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무슨 누가 죽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 오는 현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칸 더 들어가서, 물론 진단 테스트는 저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문제, 여러분이 현재에 잠재적으로 나는 분노가 참지 못하는 게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저 테스트를 달라고 해서 실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이런 케이스다.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이유로 손님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층간소음이 있는데 쫓아올라가서 사고를 쳤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
뭐 이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약 6천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안 온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아주 그 간헐적인 폭발 장애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많은 사회의 갈등 요소로 지금 진척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분노를 과다하게 느낍니까? 여러분 경우에는 또 사회생활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기물을 파괴하고 싶고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잘하죠. 괜히 그냥 물건 탁 던지고 싸우는 정도 있었죠.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알코올 사용, 이런 그 인지장애, 요런 것들이 같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부가 싸우던 사회에서 갈등 요소가 생기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이런 현상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안건을 제출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요. 누구나 다 사회활동해야 되고요. 가족활동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의 계물을 살펴봐야 된다. 첫째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쫙 한 다음에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분노나 상처, 이거는 어디서 왔는가를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분노의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리두기. 첫째, 자, 내 감정이 화가 팍 올라왔어요. 그러면 잠시 거리를 두는 방식의 첫째, 6초까지 숫자를 헤아릴 것. 순간적으로 욱하고 들어서 탁 던지고 때리고 할 생각에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상처에, 자기 감정에 불같이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잠시 1, 2, 3, 4, 5, 6, 2초, 지금 올라온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이에요. 울컥하고 그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반사 행동은 화났을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욱하고 올라온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감정을 표현해도 늦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사용할 때 숫자를 사용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훅 하고 올라올 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표현해도 늦지가 않다는 것이. 현재 자신의 주변에 다시 또 진단할게요. 순간에 집중하기.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순간에 주변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가 훅 하고 올라오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뭐 가스불에 뭐 차를 올려놨다, 아니면은 지금 뭐 컴퓨터 작업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자기 옷이 또 뭐 이상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순간에 어딘가 잠깐 갔다 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화가 나서 확 하고 질러버리기 전에 이거 질르고 난 다음에 이 상대방이 속상할 것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게 두 번째예요. 순간의 생각을 다른 데로 갔다가 와라. 세 번째, 당당하게 요구하기라고 했어요. 정말하면은 화가 탁 나와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하는 통에 내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이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재적인 분노로 저장하지 말고 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가족이든 누가 나한테 지금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만을 적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놔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쌓입니다. 이게 잠재적 분노로 쌓여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불만을 전달할 줄 알면은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한다, 정중한 표현을 한다. 당당히 표현할 때의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약간 유머스럽게 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나 기분 나빠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은 유머스럽게 이거는 조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정중한 표현을 좀 정중하게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그래서 농담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당당하게 요구하기. 네 번째는 무엇이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라고 했어요. 짜증과 분노 이거 어디서 왔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상처가 어디서 왔어요? 부인이 잔소리를 으다다다닥 하니까 그냥 화가 팍 올라왔다. 아니면 뭐 남편이 사고 쳐서 내가 확 올라왔다. 원인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해서 그것을 감정이 일어난 시작점에서 이성과 냉정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냥 욱하고 표현하고 막 던져버리고 막 나쁜 소리 확 쏟아버리고 나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왜 나한테 욕했지? 왜 나한테 내 가슴에 상처를 줬지? 이렇게 문제점에 접근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의 일기를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의 일기. 그래서 감정의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요.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취약한지부터 알아가고요. 곰곰이 생각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입 지출 장부 가계부 정리하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돈을 잘 관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노트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분노의 셀프 체크 진단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나오면 체크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뭐라고? 종종 그렇다. 아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감정일기 쓰는 것을 여러분이 5번째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요, 잠재적 분노나 체념성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돌발성 분노까지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명상의 기초 원리를 하는 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초 명상을 사용하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주로 우리가 여기 공원이고 숲이 좋잖아요. 그래서 산책 명상에다가 그 5가지 방식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연결을 시켜서 할 건데요. 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목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산책하러 갑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변에 아무 소리도 없다라고 감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의 호흡과 교감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분노에 관련된 명상을 집중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방법론상 이제 명상에다가 연결해서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그래서 첫째, 평온한 마음을 갖고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죠. 두 번째, 연습만 잘하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명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리를 스트레스 받는 걸 교통정리하고 지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명상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라고 해서 명상의 기초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통 명상에서는 윗바사나와 가나선 묵조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질서인데 저게 그 심리적인 치유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좀 딱딱해요. 두 가지 방식은. 그래서 참선 가나선은 되게 어려운 편이고요. 윗바사나는 역시 수행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응용 명상하고 치유 명상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의 트레이닝 받아야 할 내용은 이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게 있어라고 생각으로 그 기분 나쁜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무슨 뭐 물에다 띄어보낸다, 불에다가 태워버린다, 뭐 태양에다 넣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그래서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육체적, 심리적 치유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화가 팍 일어나면은 1분 떨어지기, 뭐 다른 데 집중 잠깐 했다 돌아오기,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좀 릴렉스하게 시키고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안감을 없애고 침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예행 연습을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놓으시고 이제 명상 실습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기술은 명상에 접목시키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첫째, 집중 명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아침에 그 산책명상법을 통해서나 분노 조절을 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점검해야 될 기술적인 부분은 첫째, 집중 명상을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하자면 집중이 뭘까요? 정신 차원에 자꾸 내가 들어가는 테크닉,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정신차원에 자꾸 들어가기 위한 자기의 컨트롤 명령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마인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들어가는 과정을 생략했다. 이 사람 명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튜브의 거의 99%는 뭐냐면 그냥 막 읊어줘. 법구경이든 좋은 말이든 막 읊어줘. 그거는 심리치유가 되는 게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건 명상이 아니고, 누군들 책 읽어본 적 없어? 다 착하게 살아라, 뭐 화내지 마. 누가 몰라? 다 알지. 맨정신은 안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통찰 명상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부분을 깊숙이 관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게 화내도 좋은지 나쁜지, 또 관상명상이라고 해서 상상력으로 그거를 AS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 4가지 오늘 오픈했습니다.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차후에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 하고요. 실습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